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문명을 밝히며 인류의 외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와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화석연료 산업이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소 중립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석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면서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게 에너지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요. 누구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러기에 탄소 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외칩니다. What I can say to you is that we are aware. 이러한 요구에 따라 최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문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기술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급변하는 에너지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지금은 에너지의 대변혁 시대입니다. 전 세계 그 선진국들이 다 탄소 경제로부터 탈탄소 경제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흐름에 편승할 적기입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아직 부족한 관련 전문 인재 양성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나 기술자들은 과거 방식의 재래식 전력 시스템에 익숙해 있고 그것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분산 전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늘어나면서 개통과 전력 시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그런 인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육성되고 양성돼야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에너지 혁명,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폭염, 홍수,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화석연료 배출로 지난 10년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크게 상승했는데요. 2020년 북극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산불과 초강력 토네이도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남겼죠. 2020년 지구 평균 기온은 14도로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가 높아졌는데요. 그 이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오래도록 거의 변화가 없었죠. 한국은 세계 7위의 탄소 발생국이자 G20 국가 중 4번째인 화석연료 투자국으로 대표적인 가해 국가 중 하나입니다. In the past 30 years, governments and citizens have become aware of the global climate change risk. A cross-national study of the American Pew Research Center shows that South Korea is one of those countries in which the population is particularly concerned.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2021년은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역대 2번째로 높았던 해로 기록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에 한국은 아열대 기후 국가로 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암울한 예측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지구 온도 상승을 막는 것뿐이죠.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선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인 알리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이 340여 개에 이르고 국제사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전문 인재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5%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율이 87%로 상당히 높은데요. 따라서 청정에너지 구조로 에너지 부문을 전환하는 것이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뭐 할 때 사용하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이동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생활할 때 냉난방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 무언가 생산하는 일을 할 때도 공장에서든 사무실에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함께 연동이 되고 함께 변화해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변화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촌을 보호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진행되는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 확대는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ESG와 알리100을 주창하고 협력사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할 걸 요구받고 있죠. Now we have to come to terms with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with the goal of drastically reducing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in particular those related to the use of energy. It is the responsibility of energy experts to develop innovative solutions that are not only efficient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but are also compatible with society's needs and culture. Developing a technical innovation is an engineering task, but addressing the tasks of social transformation towards a low-carbon society goes beyond that. It requires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and close interaction with society, with decision makers in policymaking and industry, city administrators, architects, traffic planners, citizens and consumers, for example.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최근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전력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26%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6.4%로 전 세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죠.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이 40% 가까운 비율에 근접했고 중국도 26.5%를 기록하고 있죠. 프랑스와 미국,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또한 20%에 근접해 있고 인도도 17%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40%를 이미 넘어섰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20%, 30% 넘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대략 한 75%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한 80%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산업을 전환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도전 과제의 크기가 더 크고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치열한 쟁탈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자연이 주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지도 매우 중요하죠. 고도화된 전력 설비와 고효율 신재생 발전 설비의 연계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전력.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고창전력시험센터는 30만 평 규모의 부지를 갖추고 송전, 변전, 배전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원을 종합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시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전전력연구원에서 이쪽 전력 설비를 연구하는데요. 연구 설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초과압을 걸어가지고 실제로 실증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총 한 31개 동의 실증 시험장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송전, 변전, 그리고 그다음에 배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신재생 이런 것 총망라해가지고 축구장으로 보면 한 104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곳에선 365일 24시간에 걸쳐 연속 시험이 진행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친환경 신재생 전력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더불어 탄소 없는 사회를 이끌어갈 또 하나의 신재생 에너지원,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보다 소음이 작고 여러 구조물에 의해 바람의 양이 줄어드는 육상 풍력과 달리 비교적 바람의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전 세계 해상 풍력 누적 설치량은 2009년 1.8기가와트에서 2020년 기준 35.3기가와트로 10여 년 사이에 무려 19배나 늘어났습니다. 2040년에는 1,000조 원 이상 규모의 세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건설이 가능한 풍력 발전 단지의 총 발전 용량은 39기가와트. 이 중 약 60%인 22기가와트는 해상 풍력입니다. 원전 20기를 훌쩍 넘는 대규모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 해상 풍력 설치 용량은 142메가와트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 이하로 매우 낮죠.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를 포함한 서남해 해역을 중심으로 43개 단지에서 약 9.6기가와트 용량의 해상풍력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2030년에는 12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단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국내 풍력 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구는 미래 후손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죠. 한국전력은 그 중심축에서 더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는데 다양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기존에 저희가 잘 구축된 기존 인프라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원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양쪽의 인재가 골고루 육성이 돼서 값싸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전기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고창전력센터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세계적인 트렌드는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입니다. 화성연료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에서 소규모 분산 자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죠. 또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 2013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에너지 인공지능 전문 기업. 에너지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만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설립 초기부터 에너지 분야의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해왔고, 에너지 수요 관리부터 신재생 자원 관리 플랫폼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며 성장해왔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남으면 버려야 되는 거고, 에너지 생산하는 게 에너지가 부족하면 정전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아주 정확하게 밸런싱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는 규모가 작고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큰 대규모 발전 자원들은 중앙 집중식으로 돼 있어서 큰 발전소가 그 생산을 하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미리 계획된 생산을 해왔는데 분산 전원은 이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발전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고 해서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은 인공지능으로 지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은 신재생 에너지와 분산 전원을 통합 모니터링으로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요. 한 달간 예측 정확도가 96.388%. 그러니까 이제 예측 오차로 따지면 뭐 3% 조금 넘게 나온 걸 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쪽 화면은 이번 달에 일별로 입찰을 어떻게 했고 오차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리해주는 그래프입니다. 자원 그리고 다양한 제조사의 모델을 쉽게 연동할 수 있고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개의 발전소를 한 번에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국내 에너지 산업은 단일 생산 중심에서 통합 거래 중심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발전 예측도 있겠지만 예측에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연성 자원의 운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발전 예측 기술에 더해서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운용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에 그런 거래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 야기되는 계통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해주는 혁신적인 에너지 관리 기술. 이러한 신기술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선 역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은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전력 개통하고 전력 시스템, 즉 전력 시장,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것을 복합적으로 융합된 인재가 되게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인재들이 하나의 학문에 이렇게 그 포커스돼서 양성이 되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들이 좀 커플링되는 단계, 예를 들자면 에너지도 전기하고 수소 이런 것들이 커플링 되듯이 커플링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융합적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전력 시스템하고 인공지능이 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하면 빠질 수 없는 태양광 분야에도 과감한 도전 정신을 가진 전문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플렉시블 CIGS 방막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광 제품을 제조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가벼우면서도 유연함을 동시에 갖춘 CIGS 방막 태양광 모듈 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딱딱한 보호 유리 안에 들어있는 태양전지가 아닌 유연하게 구부릴 수도 있고 블라인드나 종이처럼 돌돌 말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태양광이 필수적인데요. 태양광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결정질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저희 플렉서블 CIGS 방막 태양전지처럼 새로운 형태의 저희 같으면 이제 유연하면서 가벼운 이런 특성을 가지고 더 많은 곳에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전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IGS 방막 태양광 모듈은 기존 실리콘 태양광 모듈에 비해 발전 효율은 약 15% 정도 낮지만 가볍고 유연해 설치 가능한 곳이 획기적으로 많은 차세대 제품입니다. 유연성을 갖는 태양광 기술은 일본과 유럽 등 태양광 모듈 선도 국가에서만 상용화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국내에서 자체 모듈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게 플렉서블하게 되면은 기존 결정질 태양전지로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도 저희 제품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더 많은 친환경 발전이 되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결정질 태양전지보다 훨씬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고 공정 부분에서도
더 친환경적인데요. 제조 과정에서 전기는 절반 이하로, 물 소비도 5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로 적은 양을 사용하게 되죠. 결정질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강화 글라스를 써야 되고, 때문에 이제 무게가 증가하고 이제 측면에 무거운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이제 구조물을 설치하게 됐는데, 반면에 이제 방막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전면에 그냥 수분 차단율이 잘 되는 배리어 필름 같은 거를 사용하고, 후면도 이제 쉽게 접착 시트 같은 걸 사용해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발이 새로운 태양광 시장 개척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국가 기관 사업으로도 중요한 분야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DOE라 그래서 완전히 에너지 부가 있어서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그 컨트롤 타워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산업의 일부분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정책, 모든 게 다 아울러지는 종합예술 같은 그런 분야인데, 이런 것을 통찰적으로, 통섭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력의 배출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 전 세계가 주창하고 탄소 중립 달성은 핵심 인재 양성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래 에너지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할 인력의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요. 에너지 특화 연구 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022년 3월 2일 개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강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와 환경 및 기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공공형 대학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에너지 문제,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저희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길러낼 것이고요. 아울러 저희 대학에서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할까 합니다. 개교와 함께 첫 입학을 하게 된 학생들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정진주 학사연구원을 만나봤습니다. 인류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기후기술 발전이 필수 조건이라 생각해 해당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는데요. 석박사 통합과정을 진행한 뒤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분야의 유능한 인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석사랑 석박 통합과정 모두 자신의 연구 주제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논문과 그다음에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주제와 비슷한 최근 논문들을 읽어가면서 제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할지 정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다는 정진주 학사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천연자원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너지공대를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잡는 부분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융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으로 하고 싶은 환경 기후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AI나 차세대 그리드, 그다음 에너지 신소재, 수소에너지, 이 에너지와 관련된 전체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에너지 인재가 되고 싶은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진로도 다양합니다. 진로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의 정통한 교수들이 멘토가 되어 학생들을 이끌어줄 예정이라는데요. 그래서 정진주 학사연구원도 롤모델인 지도교수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고 새 비전과 미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구가 위협으로 느끼는 요소를 오히려 저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저희가 포집해서 오히려 전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무궁무진하게 제공된 이런 천연자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2개 논문이 있어요. 여기 멘토인 지도교수 또한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자 계획 중이라는데요. 논문들을 보고 정진주 학사연구원의 멘토인 오명환 교수의 전공도 환경기후 기술입니다. 오명환 교수는 에너지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더 발전된 지식과 기술, 선진 문화까지도 전달하고 싶다는데요. 제가 대학부터 대학원까지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 커리어로 진출을 했을 때 그때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종합해보자면 우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밑거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웠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올림공대의 교육 방법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미국의 올림공대는 작은 신생대학이지만 공학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전공에 경계가 없고 여러 분야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죠. 공학 분야에서의 탁월한 실무 역량으로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인재를 채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창업에서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유치한 졸업생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Olin was founded with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prepare students to become engineering innovators who will work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The second, which is arguably even more important, is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engineering education. To achieve the first purpose, we engaged students as partners in developing a curriculum and an educational culture that looked very different from most other engineering programs 25 years ago. Not for the sake of being different, but because the world our students were graduating into was becoming more complex and demanding different kinds of skills. I think our culture is what really distinguishes Olin from other institutions, and it goes back to the idea of treating students as partners and co-designers of their education along with the faculty and staff. That means as a faculty member that I don't have to have all the answers. I'm allowed to not know things, and I'm even allowed to be wrong. Students learn that it's not my job to download information into their brain, it's my job to help them learn and learn how to learn and to develop into professional adults who can do amazing things in the world. 또한 미네르바 온라인 교육을 도입해 교수와 학생에게 능동적 학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는데요. 2014년 미국에서 설립된 미네르바 스쿨은 가장 입학하기 힘든 대학이라는 명성과 함께 캠퍼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은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죠.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미네르바 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 콘텐츠와 학습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학생들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교육의 주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모든 교과목의 학생들이 지식을 단순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적용을 해서 자기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에너지 관련 기술과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 멀리 보고 계획을 차근히 실행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핵심 시설 건설이 완료됐고 2025년까지 축구장 48개 면적의 부지에 연구동과 강의동, 도서관, 기숙사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28일 긴장되고 설레는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슴속 다양한 꿈을 품은 청년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첫 만남부터 이색적입니다. 3, 4, 5 모여 블록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버스 프로젝트란 프로그램으로 예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길다란 거? 원자를 표현하고 싶은 건가? 이거 원자로 그거잖아, 요소. 이 중앙사령부. 중앙사령부. 뭐 써도 돼. 네,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건 에너지버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그 학생들이 캠텍에 들어와서 공부해야 될 것들 그리고 배우는 기술들 그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기술들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알아갈 수 있고 기술들이 다 똑같은 기술이 아니라 어떤 기술은 그 선행 기술을 배워야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학생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하는 게임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팀워크도 생기고 서로 친밀감도 형성할 수 있게 기획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앞으로 배워야 할 기술에 대해 미리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며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8칸 했다가 2층은 7칸으로 하고 엄청 높게? 87, 65, 44, 2 해서 이렇게 보자. 좋아. 좀 솔직히 에너지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이렇게 식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신선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을 할 때 어떻게 배치도 할 건데 효율적 배치를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또 고민해보는 게 실제로 만약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개발한 사람들이 도시를 설계를 할 때 이런 걸 이 게임을 생각을 해가지고 도입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에너지 인공지능, 에너지 신소재, 수소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환경 기후 기술 등 5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다른 대학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인데요.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해당 분야를 재밌고 쉽게 배워갑니다. 지금 현재 그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즉 탈탄소 경제로 가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융합적이고 또 창의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기존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거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분야에 맞는 그러한 그 교육 환경과 연구 환경이 필요하고 이것이 저희 그 켄텍이 지향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모델이 아닌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교육과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장할 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환원해서 아까 뭐 메탄올과 같은 그런 액체 연료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 세팅에서는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발생시키거나 산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할 거예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정부와 지자체, 한국전력이 탄소 중립 등 세계적 에너지 대전환기를 맞아 미래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을 목표로 2017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래혁신, 강소형, 글로벌, 연합형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대학원 같은 경우는 연구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제한적이었고 아니면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오픈랩 시스템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이제 다양한 교수님들과 이제 같이 의논하고 지도 받으면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성장의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희 학교는 또 그 실제 지금 기후 위기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한편 비즈니스 섹터에서 또 활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기계학습이나 학생들은 전공 선택 없이 에너지 중점 연구 분야 5개 가운데 원하는 전공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에너지 AI와 또 이제 환경 기후 기술 간의 그런 이제 연합으로 앞으로 이제 좀 환경 이런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에 대비해서 이런 환경 기후 위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켄텍에서 추구하는 융합형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연구에 접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술들을 많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에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걸까요?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개별 영역에 갇혀 있고 흩어져 있던 인재들이 융합 인재가 되면 새롭게 부상하는 여러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갑자기 크게 우리한테 어떤 지구의 재난으로 다가오느냐 그런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빠르게 변해가는 또는 우리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빠르게 산업과 그리고 이 학계 모든 것들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그 전환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우리 학교 같은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하고 설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학은 글로벌 에너지 메카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와 기술 사업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인데요. 공동 캠퍼스, 공공연구소 및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글로벌 에너지 선도기업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나주 빛가람 에너지밸리, 광주 솔라시티, 전남 풍력, 조력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업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인 대학 강의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강의실은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공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강의실로 조성돼 있고요. 커리큘럼 또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력만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가 무엇이고 네트워크 이론의 기원인 수학의 그래프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논문이나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와닿지 않고 어려운 이론이기 때문에 소품을 이용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켜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 지식은 살아서 우리의 것이 되죠.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궁금증은 곧바로 해소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가는데요. 학교는 서당이 아니기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길 바라고 있습니다. And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types of network. For example, how many connections do you have between you? 또한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명망 있는 교수진과 토론하면서 국제 감각과 통찰력을 키우게 되죠. Then how can we mark this difference on the connections? Do you have any idea? Maybe we can go this one only this way, but I will go this Guillaume side, but Guillaume can go our side too. 저희 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을 모든 강의를 영어로 하고요. 배울 때는 좀 어려운데 실제로 이 공부를 해서 활용하게 될 것들은 전부 글로벌하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지식을 한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처음부터 배우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쉽지는 않겠지만 학생들도 점점점 익숙해지고 그 과정에서 좀 글로벌한 그 소통 능력도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과 간 칸막이가 없는 단일 학부에서 학습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혁신적인 공학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기초부터 차근히 배운 학생들은 추후 연구계로 산업계로 흩어져 누군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에너지 리더로서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기술 관련 인재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되고 각각 흩어져 있고 개별 영역에 갇혀 있던 에너지 영역에서의 어떤 인재들이 이제는 융합 인재가 돼서 여러 개의 산업을 바라봐야 되고 또 새롭게 부상하는 여러 기술들을 기반 기술로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작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산업 기술 인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은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 효율 향상 분야의 종사 인력이 약 44%로 가장 많고 신재생 분야는 1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23만 명가량의 에너지 산업 기술 인력 수요가 창출될 전망이지만 석박사급 기술 인력이 수요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렇게 이들의 미래에 우리 사회가 거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이제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당연히 환경 파괴를 덜하는 그 환경을 더 유지하고 이제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의 활용이 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과거의 시스템들이 당장 모두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시스템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고 그걸 연구를 해서 새로운 시대에 준비된 그런 교육들과 그런 좀 대비책을 구축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에너지 분야라는 분야가 어떤 롤 모델 내지는 닮아야 되겠다는 선배 아니면 이런 모습이 정형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내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는 이 길을 뒤에서 따라오게 된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 내지는 책임감 그리고 성취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탄소 중립, 화석연료 사용 중단, 탄소 국경세 도입까지 각 나라에서는 지구를 살리고자 청정 에너지원 발굴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죠. 에너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한 80% 정도가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는 이른바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에너지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청정 에너지 시대, 또 다른 말로는 탈탄소 에너지 시대로 가야 되고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 세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전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때죠. 지구 환경이 무너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혁명기를 주도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합니다.